안녕하세요. 건중의 알권리즘 8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가 보는 동물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그전에는 물건으로 보다가 실제로 물건은 아니었지만 물건으로 보다가 이제는 물건이 아닌 어떤 것, 사실상 생명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큰 변화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것 자체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은 바로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변화가 만들어지고 어떤 영역은 좀 기다려야만 변화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도형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어요. 큰 원반 하나와 그것보다 작은 원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원반은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 작은 원반이 있는데 이 작은 원반은 동물과 관련된 어떤 법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건 이번에 법 개정으로는 민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상황에 있어서는 이번 법 개정만으로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지위가 변경됐다고 해서 동물과 관련된 법이 바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변화가 생긴 건 아니고 아무래도 민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법의 기초법이라고 불리는 법이기도 해서 여기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원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입장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로 민법이 개정되게 되면 실제로 민법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개정이 돼요. 그런 영역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전에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서 다치거나 혹은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되면 이 반려동물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동물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 어떤 생명체지만 그냥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마치 제가 신발을 신고 가다가 신발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가방을 메고 가다가 가방이 망쳐진 것처럼 그냥 그 신발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을 받고 원래 가방의 시가 정도만 보상을 받았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비유 자체는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타인에게 의해서 어떤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었던 제가 받은 어떤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들을 위자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위가 생기면서 사실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됐을 때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돈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돈 이야기를 드렸다기보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생명을 가진 개체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명을 이기 때문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체계 내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한 법 관련해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보호하거나 하는 것들이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그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지위가 변한 거기 때문에 되게 큰 변화고 민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바로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민법에
조금 하위 법령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직접 법이 개정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찾아보다 보니까 동물 관련한 법을 보게 되고 동물보호법을 보게 되니까 이 법이 국회 어느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이것이 개정이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임위가 어디였냐면요. 보건복지위? 아니면 어딜까요? 생명과 관련된 환경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환경 관련한 상임위원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런 부처에서 다루긴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는 이 어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어떤 가축이나 아니면 가축 산업적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위로 보기보다는 그런 가축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더는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이게 민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헌법이 바뀌게 되면 그 헌법의 하위 법령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 그 내용에도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의 지위와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마치면서는 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법 개정안이 단순히 어떤 법리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새로운 답을 하나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조금 더 생명에 가깝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좀 다른 측면으로는 저는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되게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지위로 여기면서는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상호작용이 존중되는 거잖아요. 반려동물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는 인간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동물 입장에서도 좀 더 뭔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조금 더 생명체에게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건 이게 이제 8화를 맞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도 좀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